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죠. 자, 얘가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 나왔고요. 2번 문제 이제 차트 수정하는 거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요 시트에서 하래요. 해서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 왔더니 지금처럼 요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뒤에 4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13번 영역에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폐기율이 지금 빈칸으로 돼 있죠? 자, 요 칸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생산 라인별로 폐기율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폐기율로 하고요. 폐기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폐기량 나누기 생산량 그걸로 이제 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폐기량이 여기 있고 생산량이 여기 있죠. 그냥 이거 나누기 이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게 되면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F3에서 G5번 그 영역에 생성해라. 우리 F3에서 G5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에다가 이제 우리 단추 생성해서 그때 이제 텍스트를 이제 폐기율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클릭할 때 요 폐기율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양식 컨트롤 이 단추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개발 도구 먼저 찾아가자고요. 개발 도구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삽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삽입 이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F3번에서 G5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쭉 범위 잡아주고 그냥 마우스 손만 띄워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타났죠.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해라? 폐기율로 해라. 해서 여기다가 폐기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단추요. 기록 단추를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클릭하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위쪽에 이제 기록 중지 떴고요. 상태 표시를 봐도 기록 중지 아이콘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폐기율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뒤에 4번 셀, 첫 번째 셀이요. 첫 번째 셀 찍고 는 써주고요. 폐기량 나누기 생산량 요걸로 이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채우게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끝났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 단추 이름 바꿔줘야죠. 이 단추 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주면 됩니다.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폐기율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칸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폐기율 다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폐기율 계산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구해놓은 거 전부 다 딜리트 키 눌러서 다 삭제해 버리고요. 이 단추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폐기율이라는 단추를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폐기율이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 문제 이제 맞게 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3에서 A의 13번 그리고 C의 3에서 C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다. 그때 이제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사각형이라고 있고 그 사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 도형을 동일한 시트 F7에서 G9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하래요. 그리고 그때 도형의 텍스트를 우리가 서식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하고 그 도형을 클릭할 때 이제 서식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진 그 범위 좀 보자고요. A3번에서 A의 13이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의 3에서 C의 13이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곳에다가 글꼴색을 이제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하는 서식 매크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도형부터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도형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삼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하고 맨 앞에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F7에서 G9번 그 영역에 생성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F7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9번 영역, 요 영역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도형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이 도형에다가 글씨 먼저 쓰고 시작하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하고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씨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매크로 지정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해라? 서식으로 해라. 서식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쓰고 우리가 이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버튼이요. 기록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해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면 매크로 켜지는 거예요. 자, 확인이요. 확인 누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이 두 영역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색 파란색으로 바꿀 거니까 그 두 영역 범위 먼저 지정해야 되겠죠. 해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13번 쭉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13번 영역 쭉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두 영역 다 범위 지정했으면 글꼴색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글꼴색을 바꿀 때는 우리가 여기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글꼴색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파란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글자색 다 바꿨어요. 다 했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이제 매크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기록 중지 아이콘이 있죠. 이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해서 이제 매크로 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 색깔, 글자 색 요거를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기 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이 서식이라는 이 도형을 클릭했을 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 되겠죠. 서식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글자색이 지금처럼 이렇게 표준색 파란색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맞게 문제 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맨 밑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이 셀 포인터를 어디다 갖다 놓든 간에 우리가 이런 단추, 이런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이제 매크로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작업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시트에서 차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차트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죠. 우리 문제에서 제공해주는 차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우리 문제 그림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차트가 있는 거죠. 자, 이 차트를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라. 그거예요.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평균이라는 그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을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를 시켜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여기에는 지금처럼 LG전자다, 앱손이다, 벤큐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LG전자, 앱손, 벤큐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계열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평균이라는 이 데이터는 이 차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평균이라는 계열이 이제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추가를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해라? 행렬 전환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추가를 시킬 때 지금처럼 이 하나의 계열을 통째로 우리가 이 차트에 추가시킬 때는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고요. 컨트롤 C요. 그럼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행렬 전환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차트를 선택해 놓게 되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의 도구에 가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 있고 서식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라는 그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 보게 되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어요. 요것만 한번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아까 우리 가로축에 있던 LG전자, 앱손, 벤큐 평균 요 값이 이제 범례 쪽으로 갔고, 아까 범례에 있던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X축, 가로축으로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행렬 전환이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끝났고요. 동그라미 2번은 보니까 평균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그 평균 계열은 지금처럼 이런 이제 색깔이래요. 자, 요 색깔은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을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자, 우리 평균이 들어있는 그 계열 아무거나 그 막대기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 막대기가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제 평균 막대기가 전부 다 선택된 상태에서 그 막대기, 어떤 막대기가 되든 상관없어요. 아무 막대기나 하나 붙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리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계열들마다 차트의 모양을, 차트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평균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할 거니까 평균 계열에서 이곳을 이제 선택한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평균 계열이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차트의 스타일에 색 변경을 색 1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디자인에 보게 되면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죠. 문제에서 차트 스타일이라 그랬죠. 차트 스타일에 어디로 가라? 색 변경으로 가라. 색 변경이 요 앞에 있죠. 여기서 이제 색 1번 그거 이제 찾아서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 변경이라는 거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색 1번이요. 그때 요 첫 번째 거에 이제 마우스 갖다 대게 되면 색 1이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차트의 색깔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평균이라는 그 계열이요. 그 계열은 선 너비를 이제 4포인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선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하래요. 그리고 표식은 마름모로 그렇게 바꾸고, 그때 표식의 크기를 이제 9포인트로 바꾸래요. 그리고 선 스타일을 이제 완만한 선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계열 요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 주고요.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거 채우기 및 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선이다, 표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선부터요. 선은 일단은 우리가 색깔을 먼저 바꾸자고요. 선색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표준색 녹색을 선택하래요. 여기서 이제 표준색 중에서 우리 녹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너비하고 지금 2.25포인트하고 그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4포인트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4포인트로 맞춰주고,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완만한 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완만한 선에서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서 선에서 지금 우리가 한 게 색깔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비 변경해 줬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선도 해줬어요. 그러면 선 너비 끝났고, 그 다음에 선색도 이제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선 스타일 완만한 선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표식에 대한 그 설정만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은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표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표식 옵션하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모양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 제공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마름모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크기가 이제 5로 돼 있는데 요것만 이제 우리가 9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표식도 이제 모양을 설정해 줬고, 크기도 9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거는 이제 꺼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 그랬습니다. 세로축 그럼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로축의 주 단위는 4만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0이다, 2만, 4만, 6만, 8만 하고 지금 2만 단위로 돼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표시되는 그 표시 단위는 1000으로 이제 지정하래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리고 표시 단위 레이블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이제 변경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축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축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뭐 주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단위는 4만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지금 주단위가 지금 2만으로 돼 있죠. 여기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4만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단위 이제 1000으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그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표시단위하고 지금 없음으로 돼 있죠. 요걸 이제 1000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1000으로 이렇게 설정을 땅 하는 순간 지금 이곳에 봤을 때 1000하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축 서식 요 창을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표시 단위 그 레이블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변경해라. 요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로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1000이라고 써져 있는 이 글자에 대해서 할 거니까 우리가 1000이라는 요 글자를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표시 단위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뜨면 우리가 이제 크기 및 속성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이제 맞춤이라고 돼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세로 맞춤이다, 텍스트 방향이다 하고 나오죠. 우리는 이제 뭐 할 거예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이제 바꿀 거예요. 지금 텍스트 방향 요거 이제 변경시켜 주는 거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세로라고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1000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요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 창은 우리가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다가 기본 주 세로 눈금선 그걸 이제 표시를 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보면은 가로 주 눈금선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는 가로도 있고 그리고 세로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요 세로 주 눈금선 요거 이제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눈금선을 집어넣을 거니까 눈금선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주 세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앱손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우리 앱손 계열이 지금 우리 적색이죠. 적색. 여기다가 지수 추세선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앱손 중에서 아무 막대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모든 막대기가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 추세선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앱손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지수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 싹 다 풀었으면 지금 내가 작성한 그 차트랑 그리고 문제 그림에서 나온 그 차트랑 서로 이제 비교해 봐야죠. 비교해서 어딘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수정해 줘야 되겠죠. 자, 일단 제목 보면 제목은 다 맞죠. 여기 1000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맞고요. 160이다, 120이다, 80이다, 40이다, 0이다 그거 써져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범례 봤을 때 범례도 다 똑같죠. 그리고 가로축을 봤을 때도 휴대용, 가정용, 회의용, 강당용, 기타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도 다 똑같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봐도 다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또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을 꼭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